여기서 지금도 남원성 가시면 만이충이라고 하죠. 그것도 있고 남원선에서 성이 여기서만 있었던 건 아니고 두 군데 하나 더 있어요. 옆에 산성이 있었는데 여기 점령되고 곧 산성도 점령돼요. 여기서 조선군 1000명하고 명군 2000, 그 다음에 일반적인 당시에 조선 이민이라고 하나? 민중이라고 해야 되나? 백성들을 한 7천여 명이 여기서 몰살해요. 사실은 여기서 빠져나오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다들 여기서 결사항전을 해요. 그 도와주러도 못 오고 결국은 저기 돼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게 전쟁이라는 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형적 특성 때문에 상대방이 어디로 올지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기가 원하는 길로만 와주면 정말 고마운데 어디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경향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쪽도 막고 이쪽도 막고 이쪽도 막고 이쪽도 막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무한한 갖고 있는 군사가 무한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가 공부할 때도 한쪽만 공부를 꾸준히 파야지. 이것도 조금, 이것도 찔끔, 이것도 제 시간이 부족하니까 결국은 다 찔끔 하고만 끝나잖아요. 근데 당시에 조선은 일본군의 동향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명나라하고 조선 조명연합군이라고 당시 불렀는데 조명연합군은 올라올 수 있는 길들은 다 막았어요. 대표적으로 조령 쪽으로 넘어오는 길이 임진왜란에 섰으니까 또 서울이 제일 중요하니까 임진왜란에 썼던 그 길 위주로 막았어요. 조령이 제일 빨리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권율이라든지 다른 명나라 장수들인지 그런 사람들 대부분 다 그러니까 권율이 있었던 위치가 사실은 조선이 생각할 때는 생각해보세요. 제가 제일 신임하는 사람을 어디다 보내겠어요? 제일 그러니까 제일 유력한 데다가 보낼 거 아니에요. 걔를 제일 약한 데다 보내지 않고. 그러니까 권율 장군이 그 당시에 조령 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조선의 입장에서는 전쟁이 지난번처럼 조령에서 날 거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다 방어 배치를 했는데 일본군이 허를 완전히 찌른 거죠. 전라도 쪽으로 쇄도하면 돼요. 전라도 쪽으로 쇄도해가지고 남원성까지 점령하게 되죠. 남원성이 점령하게 되면 나중에 혹시 지도를 보시면 네이버나 이런 데서 지도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남원성에서부터는 전라도 전체가 산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별 앞에 저항 없이 그냥 막 파죽지대로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한 개 부대는 그래서 남원성에서 저쪽 좀 올라갔다가 전주에서부터 밑으로 다시 남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쪽에서 쌩쌩한 부대 하나는 온전하게 올라왔던 부대 하나는 여기 전주에서부터 북상하기 시작해요. 그게 모리예요. 모리의 우군이라고 불러요. 그 당시 모리라는 사람이 혹시 모리나가라는 제국 아시나요? 모리나가? 옛날에 카라멜로 유명했던 지금 혜태가 그 회사 그러니까 사실은 혜태 카라멜 혹시 기억나세요? 캐러멜, 갈색 카메라? 그게 원래는 어디서 유명해진 가면 일본 일제시대 때 모리나가라는 제과 회사가 있었어요. 지금도 일본에 있거든요. 되게 큰 제과 회사로. 모리나가의 모리가 조시번에 자리 잡았던 회사인데 조시번에 자리 잡았던 모리나가 회사가 우리나라에 제과 회사를 차려가지고 그때 팔았던 대표적인 게 캐러멜이나 이런 것들을 파는데 그게 전쟁이 끝나고 나서 걔네들이 다 쫓겨나갔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누가 받았냐면 혜태에서 받아요. 그걸 적산가옥이라고 하거든요. 적산 자본이라고 그러는데 그 적산 자본을 혜태가 받아요. 혜태가 받아서 그거를 그대로 똑같이 생산하죠. 그래서 혜태 제과에서 처음 나온 상품 중에 하나가 캐러멜이에요. 그러면 이거 사담이지만 맥주 좋아하시죠? 우리나라 맥주는 어디서 왔을까요? 일본의 기린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다가 만들었는데 그게 전쟁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해방되고 나면서 얘네 다 쫓겨났죠? 그거를 오비에서 받아요. 그래서 동양 맥주였죠, 그 당시. 동양 맥주에서 받아요. 그래서 그거 갖고 만들어요. 사실 그래서 기린 맥주하고 동양 맥주는 같은 거예요. 처음에 기계는 같은 걸 썼었어요. 아까 처음 보였던 칭따오 있잖아요. 거긴 왜 또 맥주가 유명할까요? 왜 칭따오가 맥주로 유명할까요? 이게 사실 이게 중요한 단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칭따오 드셔보셨어요? 안 드셔보셨어요? 우리 선생님은 칭따오 드셔보셨어요? 네. 요즘에 유명한 칭따오, 양꼬치 칭따오 해가지고 하는데 칭따오가 원래는 독일 조개주였어요.
독일이라는 나라가 중국의 자기네 일본 일종의 식민지처럼 그 지역을 점령해가지고 자기네가 거기를 통치를 하거든요. 근데 자기네 식민지는 아니고요. 그냥 자기네 그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땅을 받아요. 그걸 조개지라고 부르는데 조개지를 점령하고 거기다가 맥주 회사를 만들어요. 독일식 맥주 회사를 만들어요. 그 회사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조개지가 반환이 되는 과정에서 중국 측에 넘어가서 칭따오에 그 맥주가 그대로 나와요. 혹시 쌈미구엘이라는 맥주 아세요? 혹시 아세요? 쌈미구엘? 아시는 분 안 계시나요? 쌈미구엘 아실 것 같은데? 모르시나요? 술을 잘 안 드시죠? 제가 술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것도 필리핀 맥주예요. 근데 왜 필리핀 맥주인데 그 맥주하고 비슷한 맥주가 어디냐면 스페인에 있는 맥주들하고 비슷해요. 쌈미구엘이 먹는 방법이 독특한 게 얼음을 넣어서 먹거든요. 얼음을 해서 언더라고 해서 이렇게 먹는데 스페인 쪽에 있는 일부 맥주가 그렇게 해서 먹어요. 왜 그러냐면 필리핀이 한 300년 동안 스페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나라들은 맥주 공장이나 이런 거를 자기 식민지에 건설했을까요? 술 먹고 싶어서? 아니에요. 혹시 옛날에 수학여행 같은 거 가보셨을 때 뭐 경주 가서 수학여행 가시면 혹시 물갈이 하는 친구들 있지 않았어요? 있었죠? 있었죠? 지금은 물갈이 전혀 안 해요. 저는 서울 사람이지만 추천 가가지고 물갈이 전혀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왜냐면 저는 생수를 먹으니까요. 즉 그 말은 뭐냐면 물마다 지역마다 물마다 그 안에 깨끗한 물인데 그 물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뭐 미네랄이 좀 많은 동네도 있고 어떤 오색약수처럼 탄산수가 좀 섞여 있는 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이 그거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배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배탈 나면 통상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면 장티푸스가 돼요. 그래서 전쟁 나면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는 게 한 3가지로 요약이 되거든요. 하나는 진짜 칼에 찔려서 죽은 사람들. 또 하나는 상처가 조금 났는데 이게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골마서 죽은 사람들.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 저기가 되죠. 우리나라의 그 뭐지? 마이 보셨나요? 제가 아시는 분이 그 마이 저기 소설을 썼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백광현 말고 그 마이에 그 나왔던 사람 중에 걔가 그 우리나라에 만드는 게 종기를 잘라내는 종기 치료하는 그거였죠. 그리고 정조도 종기를 죽었죠. 엄청나게 많은 왕들이 종기를 죽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사망 원인에 그 의사학계에서 추정하기로는 40%가 종기 같은 이런 골마서 죽는 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종기라면 그냥 항생제 먹으면 끝나잖아요. 예전에 이명의 고약. 그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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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약 붙이거나 근데 이 고약이 사실 위험한 거예요. 이 고름이 사실은 저어덩어리인데 병균덩어리인데 그게 막 터져가지고 더 굵게 만들어가지고 빨리 이렇게 도려내는 거니까 지금은 항생제 먹잖아요. 그래서 바로 낫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아닌 거예요. 근데 위생도 약간 지금보다 훨씬 불결하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만약에 전쟁 나면 이렇게 상처 났죠? 그럼 바로 굶겠죠? 그러면 거의 뭐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죽어. 근데 그거 말고 또 주는 게 뭐냐면 음식은 지금이야 냉장고에 보관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에 보관해요? 냉장고가 없으니까 들고 다니죠. 그러니까 특히 물 같은 거는 2, 3일이면 썩죠. 여름날 때. 지금이야 이렇게 깨끗한 용기에 보관하니까 3, 4일 가도 괜찮지만 또 밀폐되어 있으니까 괜찮지만 그 당시에 어디다 넣어요? 가죽주머니에 넣어요. 가죽주머니 그 다음에 뭐지? 나무 바가지. 나무 바가지 요즘에 위생도 많아가지고 그거 소독 안 하면 막 뭐라고 하잖아요. 당연히 저기 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이틀 지나면 바로 이렇게 상해요. 하루만 지나면 상해요. 여름 같은 거 하면. 그러니까 이 물을 먹으면 더우니까 안 먹을 수 없죠. 저도 지금 계속 말하니까 목을 계속 타는 것처럼 먹는 것처럼 전쟁하면 얼마나 땀이 많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었는데 배탈 나. 그러면 바로 설사가 나오는 거죠. 설사 나오면 뭐가 발생해요? 탈수 증세가 발생하죠. 탈수 증세가 발생하니까 또 물을 먹어야 돼요. 그럼 또 심해지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겨울 된다. 겨울은 땀이 좀 덜 나니까 괜찮겠다. 아니에요. 겨울 나서 먹죠? 우리나라 겨울 때 지금이야 막 껴있고 방안이고 있고 괜찮죠? 옛날에 엉덩이 까고 밖에서 이렇게 하면 저기 한국전쟁 때도 6.25 전쟁 때도 미군이 그것 때문에 그거 엄청나게 죽는데 이게 악순환인 게 엉덩이 가서 설사를 놓으면 이쪽이 다 동상에 걸려요. 동상 걸리니까 동상 때문에 심각한 이게 또 괴혈증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 그래서 당시에 저기 보면 그 의무병들이 입에다가 그 약을 넣어가지고 약도 오니까 입에다 놓다가 오면 이렇게 놔주는 형태로. 그래서 장진우 전투 때 특히 많이 피해를 봤던 게 동상 환자가 엄청나게 피해를 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와가지고 미군 애들이 물 보급이 안 되니까 그 눈 같은 걸 먹고 아니면 그냥 우물 같은 거 먹으니까 설사나니까 그거 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옷을 벗는 순간 거기가 지금 동상에 걸리는 거예요. 다.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그런 게 똑같이 벌어져요. 임진왜란때도 누구한테? 일본 애들한테. 그래서 병력이 전쟁을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전투가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춘천도청, 그러니까 천안 정도 올라오니까 한 20% 정도가 줄어요. 병력이. 그 상태에서 이쪽에서 소사평이라고 처음에 이렇게 기록이 나왔거든요. 소사월 전투를 벌이게 되죠. 그 실록에서는 직산이라고 자꾸 나와요. 근데 그거 왜 그렇게 소사월 전투라고 부르기도 하고 대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직산 전투라고 부르는지 그 차이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라온 일본 애들의 그 입장이 좀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혹시 이거 사담인데 뭐 무슨라고 했는데, 지금이야 농사일 할 때 야참 때 새참 때 막걸리 주죠? 근데 혹시 그거 왜 주시는지 아세요? 당연히 주니까 먹었죠? 예. 무슨들? 근데 왜 주는지 아세요 혹시? 힘내라고 주는 거잖아요. 힘내라고. 근데 이게 진짜 과학적인 게 뭐냐면 전근대 사회에서 이른바 설탕이나 이런 당분류가 많지 않은 시대에, 지금이야 설탕 뭐 저도 공부하다가 당 떨어지면 초콜릿 같은 거 먹거든요. 먹죠. 힘이 안 나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그래서 좀 사진 찍는데, 지금은 군인들 저기 하면 군인들한테 우리 건빵에 별사탕 들어가죠. 예. 그것처럼 당분을 제공을 쉽게 해줄 수 있어요. 설탕이라는 그런 거나 뭐 사카린 같은 것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쉽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전근대 사회에서는 절대 안 돼요. 설탕이 없어요. 설탕이 우리나라에 보편적으로 들어온 게 1900년대나 돼야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이전도 알고 있긴 한데, 설탕 과자라는 게 있긴 한데 굉장히 귀했어요. 굉장히 귀했고, 그 당연히 조선 그 임진할 때는 더 귀했죠. 그러니까 그 당분 열량을 낼 수 있는 게 그 당시 밥밖에 없는데, 밥 갖고는 열량이 그렇게 많이 안 나요. 배만 부를 뿐이지 열량이 이렇게 확 힘을 낼 수 있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힘을 내게 하기 위해서는 뭘 줘야 돼요? 예, 술을 줘야 되는 거예요. 술이 굉장히 큰 고용량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줘요. 그래서 혹시 그 여기 뭐 총알 날라왔는데 내가 여기 포켓에 꽂아놨던 그 술병 때문에 살았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왜 전애들은 다 술병을 몸 안에 하나씩 다 하고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때까지도 술을 공급하는 게 정식적인 적이었어요. 왜냐면 술을 먹고 뭐 몸이 달아오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열량이 떨어지니까 열량을 보충해줄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술을 주는 거였어요. 그런 것처럼 일본군도 엄청나게 술 보급량이 많아져요. 힘들어졌다는 뜻이에요. 이때 되면 벌써.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일본군의 입장이 좀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조선이 이제 이쪽 가서 이쪽으로 와서 이제 조선의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조선은 괜찮았냐? 조선도 아니에요. 여기까지 남원성 넘고 여기까지 오는데, 그러니까 시간대 8월 17일인가? 그 8월 15일인가에 남원성이 점령되거든요.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그 남원성이 전라도잖아요. 전라도에서 충청도로 올라오는데 가로막는 강이 정말 큰 강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전라도와 충청도를 금긋는다 해가지고 금강이에요. 실제로 금천 이런 데 있으면 이쪽 동네와 이쪽 동네를 가로지른다는 뜻이에요. 금천, 담모랭이, 금천 뭐 이런 명칭이 있으면 옛날에 지역 명칭이 이쪽 동네와 이쪽 동네를 가로지르는, 행정역이 구분될 때 금천, 담모랭이, 담천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담쟁이 이렇게 부르거든요. 말 그대로 금강이 그런 역할을 해줬어요. 근데 금강을 8월 말에 넘어요. 아무 저항을 안 받고. 이때부터 급해져요. 왜 급해지냐면, 이게 남원성 저기 잘 안 보이네요. 그 급해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이야 일기예보를 다 확인을 하시죠. 근데 8월 달에, 그러니까 8, 9월 달 사이에 우리나라에 그 천재지변에 관련된 보고가 관상감으로부터 계속 들어와요. 대표적으로
우박이 떨어져요. 여러 가지. 근데 우박이 떨어지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남쪽 지방에서 엄청나게 큰 지진이 나요. 그 담장이 막 넘어가고 집이 무너져요. 근데 그게 남쪽으로부터 어디로 오냐면 쭉 경기도 따라와서 경기도에서 서쪽으로 가는 것처럼 돼요. 관상감이 그렇게 보고를 해요. 제가 그 기록 넣어놨거든요. 관상감이 천대지변이 계속 난다고 보고를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천대지변 나면 혹시 용의 눈물 기억나시나요? 용의 눈물이라고 잘 모르시죠? 그쵸? 옛날에는 60% 대박 드라마였어요. 용의 눈물에서 그 비가 안 오니까 석고대죄하죠, 임금이. 내가 부석한 탓이다 하면서 엄청나게 석고대죄해요. 잘못됐습니다. 제발 저의 부덕을 용서해 주시고 비를 내리게 해주세요. 선조도 똑같은 반응을 해요. 내가 부덕하니까 우리가 망하려고 하니까 조선이 망하려나 보다. 서쪽으로 갔대. 서쪽에 어디 뭐가 있죠? 우리나라 서쪽에 뭐가 있죠? 그쵸, 명나라가 있죠. 그 직전 임진왜란 때도 선조가 의주에서 매일 그거 갖고 고민해요. 넘어갈까 말까, 넘어갈까 말까. 그거 막죠, 유성룡이. 여기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선조가 전략적인 행동으로 그 일본군한테는 멘붕을 줬지만 항상 고민거리예요. 조선 전체에도. 언제 얘가 어디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막 그러고 밑에서 이 일본군이 진짜 자연 그 천재지변처럼 올라오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백성들이 선조가 또 튈까봐 고민을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선조가 어디 간다고 하면 매번 얘기해요. 어디 가시옵니까? 또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선조도 자기 그걸 이제 알아요. 이제 또 튀면 애들이 날 진짜 버리겠구나. 이거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튀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좀 걱정되죠? 그럼 뭘 보낼까요? 예? 자기는 못 갈 때 누구는 보내죠? 누구는 이렇게 예? 그렇죠. 아들하고 부인은 바로 도망가게 해요. 9월 달에 천안까지 그 넘었다는 얘기 듣고 준비시켜가지고 9월 이때 한 5일, 6일 되면 중전하고 그 임해군하고 방해군하고 전부 다 해가지고 다 도망시켜요. 강화도로 도망가게 하고 저쪽으로 도망가게 하고 자기만 남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더 불안해져요. 그게 나라요. 이게 그 공포가. 그래서 매일 떠나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쳤다 이렇게. 그래서 얘들이 떠나면 서울 방어를 누가 해요? 안 되잖아요.